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에 대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요. 이게 이제 이적죄로 특검에서 이제 그 고소를 해서 이게 결국 이제 추가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았는데 결국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특검에서 주장한 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달라라고 주장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범죄 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거는 반드시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은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뭐 이미 똑같은 혐의로다가 김용현 장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자, 그리고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어요. 자,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법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정말 무리한 이 기소에 무리한 영장 발부, 무리한 이제 추가 구속영장 신청에 무리한 영장 발부라고 하는 법 쪽의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변호인단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인단의 입장문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권 뉴스와 관련해서 지금 오세훈과 한동훈이를 갖다가 장동혁이가 말이죠. 제대로 날려버리고 있어요.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동혁이가 오세훈이가 뭐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이거 빨리 사과하라. 그리고 이제 가열차게 그래서 이제 중도 외연을 넓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 자체가 오세훈이를 무시하는 거다. 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장동혁이가 순간에 딱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조목조목 이 오세훈과 한동훈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의 제명, 하라, 출당하라 이런 지금 서명운동에 지금 서명운동이 돌입해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에 대한 지금 장동혁 그러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장동혁은 빨리 윤리위원장을 지명하라. 꼭 당외에서 지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당내 배지 많이 다른 사람들 많잖아. 그 중에서 자기 말 제일 그야말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 갖다 앉히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장동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발언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움직여라. 그러려면은 윤리위원장을 하루빨리 지명을 해서 임명을 해서 한동훈 사건을 강하게 처리해라. 왜냐? 지방선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즉 조기에 윤리위원장을 임명해서 조기 한동훈을 딱 내치면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득표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의 이 발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4일부터 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통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 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이제 여론을 조성해요.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정상회담에 잘 돌아가라고 말하자면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의 중국 확실하게 지지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겠죠. 하나의 중국 이건 뭐 대원칙이니까. 자, 그렇지만은 타이밍적으로 볼 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지금 왕이하고 그다음에 조현 최근에 이제 회담을 갖고 말이죠. 여기에서 중국 측에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세게 압박을 준 상황이었어요. 자, 이걸 보면 현 대중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아니 이재명이가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거 다 알 텐데 말이죠. 조현이가 괜히 이 왕이하고 말이죠 협의하면서 왕이가 조현한테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진핑의 일종의 왕이 외교부장의 압박은 시진핑의 압박이죠. 시진핑의 압박을 받아서 받은 걸로 인정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죠. 이 서투른 역시 아마추어 외교가 이번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외교관 장관과 통화를 해서 그런 왕위로부터 압박을 받은 거 이게 이제 서툴른 외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자, 이런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연하고 그다음에 이 왕이하고 말이죠. 요거 그 전화 통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중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지금 이제 오늘 영장을 지금 이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1월 18일 날 추가 이제 이 6개월의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끝나게 하려고 1월 16일 날 왜냐면 1월 16일 날 징역을 딱 선고해 버리면은 당연히 뭐 이거 18일 날 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구속을 풀어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말이죠.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평양 무인기 일반 이적죄로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한 영장이 지난번에 이제 이정엽 부장판사인데 최근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가진 바 있는데 오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변호인단에서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검 측에서 얘기한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성에 비춰 진술을 따맞출 우려와 같은 증거인멸 우려가 동하고 결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오늘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재판부 결정 직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즉각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다. 그래서 이번 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은 그 전제가 되는 범죄 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 범죄의 실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이제 특정 범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 그리고요,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 범죄 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보주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러면서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서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에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작년 1월 26일 날 지금 내란 사건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어요. 이게 이제 직위원 재판이 이루어질 직위원 판사의 재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서 3월 8일 날 석방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작년 7월 달에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죠. 다시 구속된 뒤에 7월 19일 날 구속 기소가 됐어요. 자, 이때는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조은석 특검은 다시 11월 10일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그 다음에 여인영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추가 구속이었고 지난 24일 날 증거인멸 우려로 김용현과 그리고 여인영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이거 윤 대통령의 구속은 결정된 거구나.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참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특정도 못했는데 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구속심사가 열렸을 적에도 말이죠.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적재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장 발부하면서 말이죠. 법원은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사건의 특성상 진술을 짜맞출 우려가 커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장 발부가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변호인단이 지금 이제 주장한 대로 말이죠.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무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 옳은 얘기죠.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다. 법원이 수도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거 역사에 남을 이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결국 1월 18일 날 풀려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계속 구속된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요 내용은 조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훈하고 김홍희 해경청장만 항소를 하고 박지원하고 서욱은 무죄 지금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혐의도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싹 다 빠지고 오로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숨진 그 이대진 씨하고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형량이 엄격하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검찰은요, 해경의 1, 2, 3차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과 관련해서 서훈과 그 다음에 김홍희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말이죠.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에서 모두 빼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형량 자체가 설령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정치적인 배려를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요, 오늘요, 증거관계와 법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서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지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서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기로 딱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법조계에서는 이건 검찰이 반쪽 항소인데 그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이가 대대적으로 또 비판하고 있어요. 한동훈, 검찰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잣대고 봇대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 포기했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통합시켰는데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유족인 이래진 씨도요, 본인의 배국에다가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그 법조계의 의견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항소 포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국민의회에서는 외압을 행사한 김민석 등을 갖다가 탄핵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그리고 정성호,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호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입니다.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말이죠.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진우도 말이죠.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극히 이례적 결정이다.
가장 유지를 받기 쉬운 쉬운 문서 삭제 부분을 항소 포기했다. 직권남용 범죄다. 항소 포기 특검이 발족할 날이 올 것이다. 예, 옳은 얘기죠. 반드시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장동혁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 장동혁 오늘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오세훈과 그리고 한동훈이를 저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세훈이가 말이죠. 오세훈이가 신년 인사할 때 계엄과 완전히 전련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계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한동훈의 이 통합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네가 걸림돌이잖아.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엄에 대한 저의 정치적 의사표명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예, 명확하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오세훈이 요구를 갖다가 일축한 거죠. 저는 2024년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을 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말씀드렸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쇄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새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 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오세훈이를 겨냥해서 인적 쇄신을 겨냥한 거예요. 이 얘기는 새로운 인물, 오세훈이는 너는 안 돼. 딱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말이죠.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예, 그런 걸림돌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데도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언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요. 이 한동훈이 제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통일교 특허법 공지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 만날 예정에 있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중국 방문 앞두고 중국 CCTV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그러면서요. 지금 수교 당시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며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만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중국이 요구한 대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안미경 중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의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가거나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요, 시진핑 지도력 아래 중국은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영역이 많아졌다.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경계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경제 성장 전략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경쟁 관계이면서 협업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 각자 역량을 키워내는 경쟁 가운데 협력 분야를 찾으면 서로 도움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직접 목격한 중국의 변화상을 쭉 언급하면서 중국의 혁신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중국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 국가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탁월한 역량이 있다. 그리고 시 주석을 만난 최근에 이제 소감과 관련해서 든든한 이웃심에 함께할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지도력에 대해서는요. 중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획한 대로 잘 이뤄냈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의외로 농담도 잘하신다. 내가 전화기를 가지고 반쯤 장난을 쳤는데도 아주 호쾌하게 받아주셨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 주석의 이러한 인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시 주석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고 내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확실하게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 자, 그러면서요.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에
맨 먼저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요, 공항기를 옮기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것은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전해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요, 참 이재명이를 이게 보면 말이죠, 정상회담 같은 걸 때 항상 이 정상으로서의 격에 맞지 않는 농담 같은 걸 잘해요. 격에 앉는 그런 워딩이 많아. 자, 여기에서도 말이죠, 잘 나가다가 시주석은 의외로 농담도 잘하신다. 내가 전화기를 가지고 반쯤 장난을 쳤는데도 아주 호쾌하게 받아주셨다. 이게 이런 농담 얘기, 전화기 갖고 장난친 얘기, 이런 거를 요 인터뷰에서 왜 하냐 이겁니다. 이제는 아마추어 정상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정상회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참모들이 전달해라.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니, 시진핑하고 둘이서 말이죠. 네? 시진핑하고 둘이서 농담한 걸 가지고 왜 이 기자회견에서 이걸 써먹는자고 도대체.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예, 지금 이제 한중 외교장관 통화가 31일 날 마지막 있었는데 이때 왕이가 말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농담까지 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한다. 그러면 원칙적 입장을 잘 냈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위로부터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은 바로 이후에 이렇게 든든한 이웃이다 뭐 등등등등,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코 제3국에서 받아들일 때, 특히 미국에서 받아들일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마추어 외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요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참모들이 말이죠, 정말 제대로 이런 거 말이죠, 인터뷰할 때 참모들이 그 인터뷰 요지, 이 페이퍼 어마어마하게 검증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 말이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느냐, 굉장히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